안녕하세요, 의성농원입니다. 오늘은 생강 저장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. 지금 11월 이미 중순을 달려가고 있고 이제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강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, 그때까지 저장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, 또한 지금 구입한 생강을 겨울 내내 먹기 위해서 가정에서 그냥 식재료로 쓰고자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생강을 제법 많이 구입해 가지고 자기 텃밭이나 안 그러면은 내년 농사를 위해서 생강을 좀 저장하는 방법에 관해서 여쭙고자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급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저도 실제는 이 국산 저장 생강을 한 번은 1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보통 사가지고 샀는 거, 그렇게 한번 심어 본 적이 있습니다. 지상에서 쉽게 말해 가지고 충청도의 토굴에서 저장했는 거 말고 요 의성 안평에 저장고에서 저장했는 그 생강을 4월에 구입해 가지고 한번 식재를 재배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그 생강을 겨울 내내 저장했던 것을 가지고 세척하고 그것을 집에 가지고 와 가지고 4월 달쯤에 심은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. 딱 한 번. 그래도 그 저장에서 저장고가 내의 그 기계 안에는 뭐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다른 식자재 저장하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. 그런데 이제 온도를 한 13도, 15도 정도를 맞춰주면서 습도가 들어갑니다. 습도. 그래가지고 그 습도가 조절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물건을 받아가지고 딱 한번 수년 전에 그렇게 한번 심어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런대로 그때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그런대로 생강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잘 됐다 못 됐다는, 그때 아마 제가 받은 물건이 생강 종자로서는 조금 그때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았습니다. 그 작은 거를 심었었는데도 그 해는 어떻든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수확은 했던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보통 그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중국산 종자가 더 좋다 이런 표현도 이제 많이 듣기도 했는데, 그때는 급한 마음에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또 일부는 그때 그해 아마 중국산도 좀 심었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하여튼 그거는 또 그때라 하고, 지금 이제 어떻게 저장을 하고 해야 되느냐. 제가 지난 주일이죠. 지금부터 한 3일 전 주일날 교회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, 제가 지난해 보통 보면 제가 생강을 제법 해마다 했기 때문에 그냥 생강 수확을 안 하신 분들 어른들한테 이렇게 수확한 것을 또 일부분을 나누어 가지고, 보통 보이십니까? 여기 팩에, 이 팩에 담아 가지고 우리 제가 아는 지인들이나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 한 1kg 정도씩 이렇게 선물로 드리곤 합니다. 김치 만들기 위해서는 식재료로 쓰시라고 그런 뜻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드렸습니다. 그런데 그 권사님 이야기 거실에 보통 일반 가정집 거실에 고구마를 한 박스를 샀는데 그 위에 계속 놔둬 가지고 이 팩 그대로 제인데 받은 그대로 남은 그걸 받아 가지고 올해 6월 초에 심게 되었다고 합니다. 또 4월 말에 안 심었고, 왜 그러냐 하면은 바짝만 또 안 되었고, 또 한 가지는 소우사 이동하는 것 때문에 우사 이동하는 것 때문에 밭을 이렇게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6월 초에 심게 되었답니다. 그렇다고 중국산 또 종자도 한 박스 샀고 이래 가지고
나누어서 이렇게 심었는데 그래도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초기 중국산은 맹 4월 한 7일쯤에 종자를 받았을 것 같으면은 6월 달 초에 같이 심었는데 그때는 그 중국산은 비누루가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촉이 좀 많이 나 있었고 국산은 제가 드렸는 거는 촉이 좀 약하게 나와 있었지만은 나중에 수확할 때 보니까는 제가 드린 그 지난해 종자 그것이 훨씬 원래 작황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 가지고 저장하는 방법 참 그냥 쉬운 것 같아요. 그냥 거실이니까 우리가 사람 사는 온도 같으면은 한 적어도 한 15도 이하는 잘 안 내려가게 하잖아요. 그래서 한 15도에서 한 20도, 20한 2, 3도까지는 이런 식으로 겨울 내내 저장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실내 온도에 따라 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놔두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6월 달까지 보관이 되었다는 거죠. 지금 이 보이는 이 팩입니다. 이 팩이 원래도 제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나눠 주었는데 저는 지금 요 색깔이 좀 10월 말에 캤는 건데 요것도 선물 드리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이게 제가 신발장이 있는데 저희 집 신발장이 있는데 그러면은 거실이 아니죠. 좀 바깥에 의성은 지금 어제도 영하 2도로 해가지고 오늘 아침 8시까지도 2도까지 뚝 떨어져가지고 4도까지 이래 떨어지고 5도까지 떨어지던데 이거 좀 추운데 놔둬뒀었어요. 그래가지고 살짝 뭔가 덮어놨긴 했지만은 지금 약간 제가 보면은 약간 곰팡이기도 있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쓰기에는 우리 식재료로 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한데 이거를 제가 거실에 저희 집 거실 같은 경우는 뭐 적어도 한 18도를 그래도 유지한 거 적어도 19도에서 20 한 2도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저희 집 온도를 지금 맞춰 놓은 상태인데 기름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하목을 안 하고 기름만 지금 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신발장 쪽에는 거의 한 1도 2도까지 영하 1도까지는 안 내려갔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색깔도 이렇게 갖고 그런 색깔이 좀 검게 됐죠. 좀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까요? 좀 들고 봐야 돼. 요거는 조금 앞에 요건 뭉그러진 것 같네요. 절대로 종자는 썩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. 또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에 종자용으로 쓰려고 한다면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냉해를 입는다 그러면은 10도 이하 우리가 뭐 보통 무슨 우리 식자재 같은 뭐 영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강 종자로 쓰기 위해서는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지금은 종자에 약간 위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장을 참 잘해야 되는데 적어도 15도 이상 15도 이하로는 웬만하면 떨어뜨리지 말고 15도에서 한 22도 사이를 유지해 가지고 그 생강 종자용으로 내년에 계획하시는 분은 보관하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게 조금만 이렇게 양이 적으니까는 뭐 실패해도 무난하지만은 참 개인적으로 저장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맨날 우리가 생강 저장은 말 그대로 그냥 고구마 저장 온도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고구마. 제가 시골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. 고구마를 저장할 때는 수수대입니까? 숙구대입니까? 그 시골 말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둥그렇게 지프로 엮어서 둥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바닥에다가 지퍼를 좀 해놓고 그 위에다 고구마를 칭게칭게 겨울 내내 우리 하나씩 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그 무지 놓고 이제 겨울 내내 쉽게 말로 그런 식으로 이래 저장했는 기억이 있는데 그거 온도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사람 사는 온도에서 뭐 10도 이하까지는 보통 잘 안 떨구고 그래도 한 18도나 한 이 정도에서 유지했지 않겠나. 우리가 생강 저장 온도를 13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한 15도 이하로 웬만큼 떨주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압력에 눌리 가지고 생강을 압력에 눌리 가지고 조금 이렇게 대프면 짓눌리기 때문에 바이러스 그런
데이는 부분에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박스를 여러 개 포장이 돼 가지고 눌리거나 생강 자체로 많이 이렇게 같은 무대기로 해가지고 눌리거나 이런 것을 좀 방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안 눌리는 상태에서 스티로폴로 좀 어느 정도 너무 두꺼운 스티로폴 말고 그냥 그 스티로폴로 돼 있다면은 그런 것으로 이래 나누어 가지고 또 저장이 되면은 또 괜찮다 하는 방법을 또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, 또한 그 뭐 하우스 안이나 뭐 여러 가지로 어떤 큰 공간 안에 있다면은 또 그 우리가 보통 저장을 제가 이렇게 보통 설명하는데, 스티로폴에 마른 모래를 넣고 저 생강을 사이사이에 한 겹은 마른 모래 한 겹은 그 생강을 넣고 이렇게 서로 밀착되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, 그렇다고 마른 모래를 구할 수는 좀 번거롭잖아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왕겨를 넣어가지고 사이사이에 해가지고 층계를 약간 만들어 부드럽게 서로의 완충 효과도 있고 생강끼리의 완충 효과, 그러면서 여러 가지 냉이나 그 다음에 습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왕겨가 대신한다 생각하고 넣어주면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, 이것을 뭐 종자용이면은 내년에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20박스 30박스 이렇게 저장한다면은 제법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위험한 방법이죠.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서로 층계 계단식으로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펼쳐 놓는 방법으로 오픈해 가지고는 이렇게 또 박스째로 놔두면은 좀 거의 썩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풀어놓고 오픈된 상태에서 냉으로 내려가겠다 야간이면은, 그러면은 뭐 보온도끼를 덮는 이유는 좀 두꺼운 보온도끼를 한 겹 두 겹 뭐 이렇게 덮어 놓는 이유는 그 숨을 쉬울 수 있거든요. 이 생강에는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면은 더 좋다, 그렇다는 거죠. 이 잠깐으로는 우리가 뭐 비누를 덮어 놓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런 부분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뭐 이게 저도 이거를 제가 저장을 해가지고 실제 종자를 심어보고 이런 건 아니고,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지상 저장고에 있는 것을 한번 제가 사가지고 직접 심어본 적은 있습니다. 그러나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해가지고 심어본 적은 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떻든 제가 또 다른 경우로도 이렇게 저장을 해서 심은 분이 있다는데, 그분 또 경험담을 또 이야기하면은 제가 아는 동네에 그냥 이렇게 어른이죠. 뭐 이렇게 뭐 보통 형수님이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, 그분 한 분은 또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스티로폴에 생강을 이 캔는 걸 가지고 그대로 그냥 담아놨대요. 그래가지고 운무, 골방 이런 부분에, 제가 그 집에는 안 가봤지만 그런 운무에다 놔둬뒀는데 그냥 그 다음에 심으니까 되더라. 이래가지고 그에 또 제가 바로 엿밭이래 가지고 그분 또 심기를 하우스에 심었었어요. 하우스에 심었는데 제가 그해 가서 생강을 보니까는 생강이 작황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이게 저장하는데 관심도 별로 없고 그냥 뭐 들은 이야기로 그냥 듣기, 아우 작년에 줬는 생강이 작년에 그냥 이렇게 심었던 생강을 심었는데 아우 생강이 너무 좋더라,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거칠에 듣고 그냥 넘긴 적이 있었는데, 그냥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양 텃밭용 같으면은 그런 것은 그냥 그 상태로, 박스 상태로 너무 포개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된다면은 스티로폴에 담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그 다음에까지 놔둬뒀다가 그대로 한 4월이나 돼가지고 3월에 되어가지고 심는다면은 한번 과학적인 실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그러다가 만약에 또 약간 뭐 짓눌리고 이러면은 잽싸게 얼른 버떡 이렇게 갈아가지고 식재료로 쓰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 생각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저장을 한다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긴 한데, 여러분들 할 때도 제가 이게 정답을 줄 수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방법을 이대로 하더라도 잘 될 수가 있고, 생강이 질이 나빠가지고 종자가 나빠가 안 될 수, 이미 냉해를 입어가지고 안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냉해를 입는다 생각하시고 그것을 잘 해야 되는데, 그 중간에 한 번이라도 다운이 팍
온도가 막 2도 3도까지 뚝 떨어졌다가 올라왔다 이랬다 그러면 또 위험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그거 외에 바이러스가 이미 들어있는 밭인데 그것을 뭐 지금은 현재 상태가 괜찮은데 나중에 그 바이러스까지는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종자의 역할을 잘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백날 이야기 하더라도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도 그 저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스스로 이런 것을 한번 어느 정도만 소량이면은 까짓 뭐 우리가 그냥 이런 것을 한번 해보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, 만약에 대량이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심을 해가지고 한번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. 예, 오늘은 그냥 제가 근래에 또 생강농사를 지으면서 듣고 배운 것, 있는 것, 그다음 뭐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좀 더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누면은 참 좋은데, 제가 아직까지도 약간 더 깊은 내용은 있는데 그것까지 이야기다 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요. 그래가지고 그런 임팩트한 것은 또 사실은 기계가 있는 상태에서 저장고 정도는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오늘은 그냥 정도로만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